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밖에 날씨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시장 오늘은 코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7% 상승을 하면서 232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1%대 상승을 하면서 763선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시장 역시 미국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않는다. 오늘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나스닥 지수는 0.9%대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도 0.9%대 하락, 다우존스는 0.6%대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8달러 하락을 했고요. 7.92% 하락을 하면서 95달러 선까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유가가 급락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든 좋지 못합니다. 뭐든 급등을 하건 급락을 하건 이런 거는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 인원 감원 소식, 이런 소식들도 들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원 우려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시장에 좀 약세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었고, 반도체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디램 가격 상승 기대로 2%대 상승을 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GM 그리고 포드 등의 자동차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국내 주시장은요,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했었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빅스텝 소식이 들렸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1%대까지도 좀 치고 나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금리 인상은 결국은 또 불확실성의 재고로서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통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 3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시장은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제 성장이라던가 물가 전망과 만약에 좀 크게 다르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다음 회의부터는 인상을 하더라도 0.25%,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하는 총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는데요. 6%대의 헤드라인 물가, 그리고 4%대의 근호 물가 수준에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를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미국의 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에 대한 경계감 여전한데요. CPI에 대한 경계감도 결국은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면요, 시장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환율이 1312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1306원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1200원대로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은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충분히 2400선 이상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수준이 우리가 올해 봤을 때 좀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힘들긴 한데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들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주옥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현대차그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현대위아가 7%대 강세를 보이면서 58,500원대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엄청났죠. 2021년도 6월 달에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반토막을 더 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위아의 2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부합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2023년도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그래서 국내에 현대차가 공장이 세운 게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29년 만에 국내에 세워지는 현대차의 좀 공장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미래의 먹거리,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차그룹 계속적으로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보면은 2%대 상승을 하면서 18만 원대 주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자동차 관련주 언급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 모습 뭐 상당히 좀 예쁩니다. 역배열 상태에서의 중장기 이평선 61선, 121선을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2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1.4% 상승하면서 79,80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요, 뭐 안정성 역시 있고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주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시장이 안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종목들이 뭐 하락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요즘의 시장에서 어려운 5월달, 6월달 시장에서 가장 강한 기업이 현대차 그룹주라는 걸 여러분들은 정말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차화정 랠리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은 자동차는 분명히 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뭐 비도 오고 그러니까요. 좀 또 엔터 관련주 얘기하면서 또 웃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6%대 상승을 하면서 9,730원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사실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시장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7월 달의 상승폭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스카이라이프예요. 스카이라이프에는 요즘에 이제 나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효과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자체가요, 채널이 ENA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라던가 시즌에서도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넷플릭스와 시즌에서도 많이 보지만 ENA 정말 케이블 채널에서는 시청률이 정말 좋게 나오질 않는데요. ENA 같은 경우는 다른 시청률은 평균이 1%를 못 미치는데 이 드라마만 방영을 하는 시간에는요, 시청률이 5% 이상까지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ENA의 인지도 상승에 이 스카이TV의 자금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스카이TV의 제작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스카이라이프 향후에도 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15,000원대 이상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